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착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분명 친절하고 배려심 많으면서도 결코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특별한 매력이 느껴지죠. 바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당당함입니다. 노자의 말씀 중에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당당함은 자신을 정확히 알고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자기 확신을 통해 당당한 매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단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 확신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확신은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강점들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논리력이 탁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은 단순히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만심을 갖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기 확신은 자신의 약점도 정확히 알고 이를 보완하려 노력하는 겸손한 태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툴다면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배우고 익히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더욱 단단한 자기 확신을 만들어줍니다. 자기 확신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일관된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이 곧 자기 확신의 나침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관된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자기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심을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기 확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적절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과 당신 생각이 틀렸어 라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자기 확신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실수나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되고 이는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도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겪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는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챙기며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자기 돌봄이 당신의 자기 확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큰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과정을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따뜻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과도하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확신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당당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성장의 여정을 믿으세요. 당신의 자기 확신이 만드는 당당한 매력은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직장 후배나 자녀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충고를 해주고 싶지만 상처를 줄까봐 망설였던 경험이 있나요? 혹은 도움을 요청하는 지인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관계가 나빠질까봐 내키지 않는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배려와 원칙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은 더욱 빈번해집니다. 경험과 연륜이 쌓일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더욱 분명해지지만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지만 화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진정한 배려와 원칙의 균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관리자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원칙과 따뜻한 배려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업무적 기준은 엄격히 지키면서도 구성원들의 개인적 상황을 섬세하게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려와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원칙을 강조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친구에게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배려인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배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단순히 예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때로 필요한 충고나 거절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것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칙을 지키되 방법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건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대신 그 방법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전달 방식은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활용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할 여유를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상대방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5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6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원칙과 배려의 균형점을 찾았다면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의 행동에 믿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을 완전히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균형이 아닙니다. 적절한 선을 긋고 자신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한 덕목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배려와 원칙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원칙이 있기에 우리의 배려는 더욱 가치 있어지며 배려가 있기에 우리의 원칙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더욱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지혜이자 선물일 것입니다. 당신의 원칙 있는 배려가 주변을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확신의 중요성과 배려와 원칙 사이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등대와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내면의 힘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청년 시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는 때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힘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면의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직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내면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원인을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내면의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
이런 습관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되어줍니다. 특히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넷째로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우리의 뇌가 평생 동안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 이런 도전들이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빠르고 시끄럽습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고 TV에서는 24시간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내면의 소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맑고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만난 따뜻한 햇살, 맛있게 먹은 식사, 반가운 지인과의 만남.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쌓이면 우리의 내면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일곱째,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좌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대신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다거나 짧은 산책을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큰 나무가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힘도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길러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앞서 이야기한 자기 확신과 원칙 있는 배려는 더욱 자연스럽게 발현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확신의 힘과 배려와 원칙의 균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품격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품격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품격을 갖출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단순한 예절이나 격식을 넘어선 진정한 품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타인을 존중하는 자가 존중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품격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외적인 조건이나 성취가 아닌 그들이 보여주는 인격적 품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첫째로
품격은 자신을 향한 예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둘째, 언어 사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는 무심코 거친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하나가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입니다. 항상 조금 일찍 도착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넷째, 경청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을 지닌 사람은 먼저 듣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필요할 때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 다섯째, 감정 조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정의 기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과도한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이러한 감정들을 적절히 다스릴 줄 압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공과 사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공적인 상황에서는 원칙을 지키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것. 이러한 균형 감각이 우리의 품격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일곱째, 나눔과 배려의 실천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의 품격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눔의 크기가 아닌 진정성입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진심을 담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의 모습입니다. 여덟째, 지속적인 자기개발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책을 읽거나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품격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홉째, 실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자신의 실수는 겸허히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며 타인의 실수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자세를 가집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품격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품격은 거창한 행동이나 특별한 순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만나는 이웃과 나누는 인사,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 길을 건널 때의 모습까지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정성스레 빚어진 도자기와 같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선택들과 실천들이 모여 우리만의 고유한 품격을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격은 앞서 이야기한 자기 확신, 원칙과 배려의 균형, 내면의 힘과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품격을 갖추어 간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확신의 힘과 배려와 원칙의 균형,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그리고 존중받는 품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교육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맹자는 자신을 바르게 한 뒤에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긍정적 영향력의 시작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자기 확신, 원칙과 배려의 균형, 내면의 힘, 그리고 품격.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가면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금방 알아차립니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경심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만나는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미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친절한 행동, 직장에서 후배를 격려하는 한마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셋째는 경청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경청 능력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경청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넷째,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위로나 격려를 넘어서야 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배운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한계가 아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이웃, 동료,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밝고 즐거운 모습을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째, 세대 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위치를 활용하여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홉째,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 영향력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우리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것들, 자기 확신의 힘, 배려와 원칙의 균형,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존중받는 품격, 그리고 긍정적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자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지혜와 더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사회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향력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